다음 달 12일부터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증인 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되는데 무분별한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재계 총수와 CEO들의 이 대거 증인 신청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올해 국감의 증인들 누가 왜 나올 것인지 전망해 봅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4일에 대기업 총수들의 이 국감 증인 출석 자료라고 하면서 이 시중에 떠돈 자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최종 버전은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상당수의 총수들이 이 증언대에 설 걸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이번 국감에서도 지난 20대의 최대치 150명을 또 초과하는 증인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5대 그룹 총수들은 다 불린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구속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고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그리고 김승현, 재태원 SK 회장, 신동민 롯데 회장 이렇게 5대 그룹 회장은 다 불다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김승현 하나 회장,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 그리고 이재현 CJ 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즉 유통그룹 회장들은 또 다 불렀어요. 그리고 조성의 조윤진 회장,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은 이미 다 불렀고요. 거기 그 외에도 김창수 삼성명 대표, 그리고 양종희 KB 손해보험 대표, 임진구 정진문 SBI 대표 등 금융권사들도 상당히 많이 명단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해당 문건은 지금 상임위원회 차원의 의결권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분위기로 봐서는 올해 기업 신청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재계와 아주 날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이 정부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겠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현재 여당 의원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상당수 많은 국감 증인을 부름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명도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도 추가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재계 인물들이 이번 국감에 불려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20대 국감에서도 150명의 증인이 채택이 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150명 이상이 불려서 사실 말이 많았죠.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분도 계시고 30초 발언하고요. 혹은 S와 NO만 하고 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상당히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사태가 좀 되풀이될 우려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14일 날 언론에 보도됐던 명단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그룹과 부영 그룹이 좀 눈에 띕니다. 이 두 그룹이 오른 이유는 뭘까요? 우선 현대차를 보면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불법 영업 강매 부분과 소비자 분쟁이 있는데 특히 소비자 분쟁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세타2 엔진을 리콜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로 차별을 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는 아주 상세한 매뉴얼을 준 반면에 한국의 국토교통부에는 딸랑 한 장짜리 매뉴얼을 줬다. 그래서 이게 차별 아니냐, 소비자들을 우롱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금교위원회에서 불러서 이 부분을 상당히 질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영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간 임대주택의 가장 큰 사업자가 부영인데요. 현재 부실 시공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핫 이슈가 좀 있습니다. 우선 부영은 자신들이 시공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매년 상한선 5%를 채워서 항상 올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좀 낮춰라. 점점 올리고 있다. 월세도 그렇게 오르진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연 12%의 연체제까지 물려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연체 이자까지요. 거기다가 최근 경기도 화성에 동탄 에듀비레라고 부영사랑으로 지은 이 아파트가 부실 시공으로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지금 논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부영그룹 회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상당한 질책을 할 것 같고 우려가 또 있다면서요. 반면에 이제 부영그룹 회장이 이 회장께서 지난번에 노인회 회장이 되셨어요. 대한노인회요. 네, 그렇죠. 대한노인회 회장이 돼서 정치권에서 이 부분도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면서 이 노인들의 표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일부 부영그룹 회장의 좀 방패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수위도 좀 조절될 수 있다. 그런 예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던 통신 3사의 이 수장들도 증인 신청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라는 중요한 화두를 던져놓고 사실은 별 실익 없이 우야무야 됐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통신비 인하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SKT, KT, LG 플러스 이 세
그 CEO들을 다 부를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통신 3사 수장들이 모두 출석을 해서 지금까지 그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아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 기본적으로 기본료 폐지 등 통신 비난을 주요 민생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예. 강하게 몰아붙일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국 KT 사장, 그리고 권영수 LG플러스 부회장은 국감장에 나와서 아마 이런 여당의 특히 여당의 공세에 만만치 않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약정을 25%로 올릴 때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통신사들인데 불려 나올 것 같군요. 네. 반면에 이런 증인 신청에 대해서 재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계의 반응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특히 그 국내에 현재 그 겹겹이 쌓인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거든요. 특히 예. 사드. 특히 재계 입장에서는 지금 3연초가 입장이다. 왜냐하면 예. 사드, 그다음 미국의 통상 압박, 그리고 거기다가 현재 통상임금 문제, 법인세 인상 문제, 뭐 국내의 모든 이슈가 모든 있군요. 이슈가 지금 예.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거 정의까지 부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재계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역력한데 특히 국감에 소환돼서 몰아세우기 식으로 그 질의응답을 하거나 몰아붙인다면 예. 가뜩이나 좋지 않은 그 기업 이미지에 또 큰 타격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염려가 상당 부분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갑질 논란이 일면서 반기업 정서가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이에 대한 확산 우려가 분명히 있군요. 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경영 공백을 좀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증인 채택이 되면 해외 출장이라든지 기존에 잡혀있던 일정들을 소화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예. 또 증인 채택이 되는 순간 국감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일부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예. 그 무차별 증인 채택은 이 경영진의 공백을 특히 이제 또 우려스러운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막상 불려 나와서 뭐 대답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대답하더라도 굉장히 단답형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좀 더 불편한 것은 그 국회의원들의 자기들의 그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거물들을 부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그 개인들의 그 인기를 위해서 오너 총수를 불러서 대답도 하지 않고 경보를 초래하는 이건 재계에 상당한 타격 아니냐. 종종 인격 모독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은 뭐 증인 신청 자체가 아니고 증인 신청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우려였는데 이번에는 실명제가 도입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회 출석해서 질문 한 번 받지 않고 예. 돌아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거든요. 예. 지난해 국감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맞물리면서 역대 최대인 150명을 불러서 예. 출석을 했는데 하지만 실제 이재용 삼전 부회장의 질문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사실은 다른 부분은 무야무했다했습니다. 예. 특히 올해 국정감사부터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가 시작됩니다. 예. 지난해 12월 이뤄진 국회에서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의 개정에 따른 것인데요. 예. 증인을 부를 때 누가 무슨 이유로 또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예. 신청의 책임성을 높이고 무리한 무더기 증인을 이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특히 이번에 그 특정 그 야당 의원 한 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불렀는데 예. 이제 그 국회의장께서 실제 재계를 대변해서 예. 너무 무리한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까지 예.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총수를 불러놓고 몇 시간씩 기다렸는데 30초 말하던 전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